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참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차가운 거리에서 뜨겁게 탄핵을 외쳐야 했던 이준석 의원에게 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양도 70년대에 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40대 기술을 했잖아요. 예. 40대 기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가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제 며칠이 기준이에요? 1월 31일 정도? 1월 3날 기준이군요. 예, 선거하는 그렇죠. 날. 예. 그 기준으로 만 40세가 되는 거고. 2월은 28일까지 있으니까 또 약간 며칠 더 여유가 있긴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1월 한 28일 정도일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나라 이 현재 정치 구도라면 뭐 단일화나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죠. 저는 단일화 생각 안 해요. 그 제가 이제 네. 자꾸 사람들이 선거를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당대표 선거야 보수 이전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참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끝에 맞은 어제 일요일은 하루지만 거짓말같이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밤낮 없이 국회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잉크가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됐고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그 혼란을 막아내고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들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관심사는 일찌감치 대통령 선거에 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 노름이나 하라고 국민께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탄핵 의결 당일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을 향해 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나면 해줄 말은 꼴 좋다밖에 없습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저렇게 다 하더니 꼴 좋다. 윤석열로부터 체리 따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준석 의원의 솔직한 신경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남의 처지를 비웃기에 앞서서 본인의 문제부터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게 된 것, 온 국민이 차가운 거리에서 뜨겁게 탄핵을 외쳐야 했던 것,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 2년 반 전 윤석열의 임기 동안 온갖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든 것, 이 모든 일의 근원적 책임은 이준석 의원에게 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양도구역을 언급하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잘 팔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전쟁과 내란 수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것부터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전국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깜빡 잊으셨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명태균이란 이름 석자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일 명태균 씨가 소위 황금폰이라는 것을 창원지검에 제출을 했고 지난달엔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를 통해서 이준석, 명태균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상당량 확인되었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이준석 의원의 양도구육 실체가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이준석을 조사하면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탄핵 얘기도 좀 이따 하고 네. 대선 나오실 거예요? 대선이요? 네. 이게 참 특이한 게 네. 저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간당간당하게 나이가 되는 상황인데 네. 70년대에 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40대 기술을 했잖아요. 예. 40대 기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가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제 며칠이 기준이에요? 1월 31일 정도? 1월 31일에 예. 그 이전에 윤 네, 대통령이 잘리면 헌재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는 안 되고 예. 1월 31일 이후에 네. 그러니까 생일이 1월 31일이신 3월 거죠? 31일. 두 달 뒤에 대선이 네. 치러지니까. 3월 31일이니까 네. 그 딱 되는 날 기준이군요. 예, 선거하는 그렇죠. 날. 예. 그 기준으로 만 40세가 되는 거고. 2월은 28일까지 있으니까 또 약간
며칠 더 여유가 있긴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1월 한 28일 정도일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생일만 된다면 뭐 그 조건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예. 생각하고 있다. 예. 아 뭐 대선 승리 전략 같은 당연히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어쨌든 우리나라 이 현재 정치 구도라면 뭐 단일화나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죠. 저는 단일화 생각 안 해요. 그 제가 이제 네. 자꾸 사람들이 선거를 저랑 선거를 치는 사람들이 기존의 구도에서 해석하다가 이제 낭패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랑 전당대회 할 때 나경원, 주호영 두 분이 정치 경험이 적어가지고 뭐 적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의 생각대로 하면 그래 전당대회면 돈도 한 10억 준비해야 되고 네. 여기저기에 막 조직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좀 그냥 3천만 원을 치렀잖아요. 예. 그리고 동탄 선거도 갈 때 사람 다 미쳤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원래 선거가 사실 선거는 한 10년 전부터 이미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각자 관념 속에서 하고 있는 거.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후보가 한 480억 쓸 때 국민의힘은 420억 썼을 걸요. 그리고도 그래요? 이기잖아요. 네. 사실 제가 반추해 보면은 그때 선거에서 한 80억만 쓰고도 이길 수 있었어요. 420억이 아니고. 예.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제가 돈을 아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고의 패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자꾸 괴롭혀서 그렇지. 사실 다 쓸 필요 없는 돈들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쓸 필요 없는 돈이 뭐 있습니까? 사무실 온 동네 250개 지역구에다 다 마련하는 거. 그것만 해도 한 100억 넘게 들 걸요. 네. 그거 외에 뭐 TV 광고 사실 TV 광고 누가 봅니까 그거. 예,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되지 그냥. 네. 예, 뭐 그런 거 TV 광고 하나에 막 50억씩이래요. 근데 개혁신당도 어쨌든 범보수 진영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보수가 괴멸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당 대표 선거야 보수 진영 내에서 치르는 선거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단일화나 이런 것들은 네. 검토 안 한다고 했던 게 네. 제가 예전에 동탄 선거 때도 보면은 야 네가 범보수 후보인데 표 갈라먹는다. 뭐 이런 그리고 거. 그 한정민 후보라는 예. 분이랑 같이 단일화해야지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나서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아니 그럼 무조건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사실 보면은 윤석열과 그 보수의 어떤 구현체들이 잘못한 거지. 네. 아니 솔직히 저 같으면은 이런 거예요. 결국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거는 야 가진 자의 것을 뺏으면 니네 다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한 90년대 2000년대 초의 논리를 갖고 지금 풀어가겠다는 거고 네. 지금 보수의 원래 큰 줄기는 공정한 기회 거기서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전자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와닿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담론 위주로 가면 되는 거지. 지금 뭐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 또 나와서 25만 원 준다 이런 얘기 할 텐데 예. 그거 내 주머니 25만 원 들어오면 나라가 잘 될 거다 믿는 사람 얼마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저기도. 그 대통령 선거는 이전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지금 원하고 있다고 혹시 판단하고 제가 계십니까? 그래서 어제 지적했잖아요. 그 예. 윤석열 대통령은 내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다가 네. 그 통치의 예. 기본이었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를 방탄하기 위해서라면 당도 숙대만 만들 수 있다.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둘이 똑같은 통치 행태를 보일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건 맞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 그분 머릿속에 방탄 이외에 지난 1년 동안 제가 만약에 180석 의석이 있으면요. 네. 저는 할 거 되게 많죠. 맨날 검사나 탄핵하고 이런 거 하다 지금 되게 황당한 상황인 게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안을 보내놨는데 앞에다 열 몇 개를 보내놔가지고 8번이죠, 8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사건 번호. 작년부터 보낸 것부터 열 몇 개째 탄핵이라 가지고 네. 이게 지금 아. 오히려 탄핵이 늦춰질 수도 있다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시즌 2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윤석열보다 정책적으로 뛰어나느냐? 전 그것도 아직까지 본 게 없거든요. 사실 뭐 네. 의대 증원하겠다고 갑자기 난리치는 사람이나 2,000명이 왠지 설명 못했잖아요. 왜 25만 원인지 아직까지 설명 못했잖아요.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 맞추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왜 25만 원인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저도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0명 막 물어볼 때 그 25만 원은 왜 25만 원인지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대략 그
이 4인 가구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에 100만 원 하겠다. 네네.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그런 거 비슷한 겪어봤잖아요. 음. 뭐 100만 원 줄게, 150만 원 줄게. 결국에는 100만 원 받아서 뭐 한번 고기 사 먹고 그다음에 안경 바꿀 땐 좋았지만은 나중에 그거 했더니만 물가가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 터져가지고 내 월세 전세가 뭐 1억씩 오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면은 넷들어 나한테 이익인가? 그거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에서 그런 거 갖고 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의 전체 부가 약간 이동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기업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돈 중에 이만큼 어디서 생겨나는 돈은 아닐 거고 그 돈이 여기 있던 게 이만큼 이전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뭐 국민들 혹은 뭐 서민들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안 온 거보다는 온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25만 원이 이전되고 예. 그리고 내 월세가 10만 원 오르면은 1년에 120만 원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오른다. 오히려 집주인한테 이전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물가가 훨씬 더 오를 것이다. 저는 물가라는 걸 가볍게 놓고 보면 안 되는 게요. 네. 결국 물가, 이자율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돈을 풀자? 원래 경제라는 거는 실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중요한 거지. 네. 명목 소득이나 아니면 명목 그 상의 수치들이 변동하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예, 명목 GDP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원화 표시로 가게 한다. 아 그거 그냥 단순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실질적인 삶을 더 좋게 만드느냐? 아 그거는 경제학 개론만 배워도 합니다.